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작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배경과 핵심 개념인 행복, 덕, 중용, 실천적, 지혜, 우정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배경.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가장 중요한 윤리학 저작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니코마코스를 위해 쓰였거나 니코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편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에서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덕의 역할을 깊이 탐구했으며 그의 윤리학은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행복을 달성하는 방법이 아닌 윤리학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학문적 체계의 명확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위와 성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무엇이 옳고 좋은 행동인지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인간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기보다는 윤리학이라는 학문적 체계로 정립되었습니다. 2. 윤리학의 범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행위, 덕, 중용, 우정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 사회에서 올바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윤리학이라는 제목이 이 저작의 범위와 깊이를 더 잘 설명해 줍니다. 3. 철학적 전통.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서 스승의 철학적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습니다. 플라톤의 많은 저작들도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 자신의 저작을 명명했습니다. 니코마코스의 의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제목에서 니코마코스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 니코마코스를 위해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 편집자 니코마코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니코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편집하고 정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니코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나 후계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저작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넘어 인간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윤리적 원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의 이름이자 저작의 편집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제목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개념은 그의 윤리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용은 과도함과 부족함이라는 두 극단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중용으로 정의하고 이는 올바른 행위와 성품이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용의 기본 개념. 1. 상대적인 중간 상태. 중용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중간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중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2. 극단의 피하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극단과도함과 부족함을 피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용기를 예로 들면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의 중간 지점이 용기입니다. 3. 실천적 지혜의 필요성. 중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잘 판단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덕입니다. 중용의 예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덕목을 통해 중용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1. 용기. 비겁함 위험을 피하려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무모한 위험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감수하는 것. 용기, 적절한 두려움과 대담함을 가지고 위험에 맞서는 것. 절제, 방종,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무감각, 쾌락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절제, 쾌락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즐기는 것. 3. 관대함, 인색함, 돈이나 자원을 너무 아껴서 쓰지 않는 것. 낭비벽, 돈이나 자원을 지나치게 흥청망청 쓰는 것. 관대함, 적절하게 베풀고 사용하는 것. 4. 자제력, 무절제, 욕망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는 것. 금욕, 욕망을 너무 억제하는 것. 자제력, 욕망을 적절하게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 중용의 실천, 중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의 성향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2. 균형 잡기, 상황과 맥락에 따라 중용을 찾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3. 반복적인 연습, 중용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과 습관화를 통해 형성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개념은 도덕적 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는 과도함과 부족함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실천적 지혜를 통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중용은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이해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덕은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덕은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도덕적 덕과 지적 덕이. 도덕적 덕. 도덕적 덕은 성품과 행동과 관련된 덕으로 올바른 행위를 통해 형성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행동과 습관을 통해 얻어지며 중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도덕적 덕. 1. 용기.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적절하게 다스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의 중용. 2. 절제. 쾌락과 욕망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방종과 무감각 사이의 중용. 3. 관대함. 자원을 적절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능력. 인색함과 낭비벽 사이의 중용. 4. 정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올바르게 대하는 능력.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특히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완전한 덕이라고 칭했습니다. 5. 온화함. 분노를 적절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과도한 분노와 무분별한 온화함 사이의 중용. 지적덕. 지적덕은 지식과 관련된 덕으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는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지적덕. 1. 지혜. 이론적 지식과 진리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능력. 철학적 사고와 학문적 연구를 통해 얻어집니다. 2. 실천적 지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능력. 일상생활에서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3. 이해력. 기초적인 원리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깊이 있는 사고와 직관을 통해 형성됩니다. 4. 기술. 특정한 기술이나 예술을 수행하는 능력. 실천적 지혜와 연관되며 기술적 숙련을 통해 얻어집니다. 5. 학문적 지식. 보편적이고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지식. 논리적 추론과 학문적 탐구를 통해 습득됩니다. 덕의 형성과 실천. 습관.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과 습관을 통해 형성됩니다. 올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덕이 몸에 배게 됩니다. 2. 중용. 덕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교육. 지적 덕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는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혜를 모두 포함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덕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도덕적 덕과 지적 덕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올바른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과 습관을 통해 형성되며 중용을 유지하고 실천적 지혜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덕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적 덕입니다. 이는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덕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중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우정.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쾌락에 기반한 우정, 이익에 기반한 우정, 덕에 기반한 우정. 1. 쾌락에 기반한 우정. 서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형성된 우정입니다. 이러한 우정은 빠르게 형성되지만 즐거움이 사라지면 우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익에 기반한 우정.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형성된 우정입니다. 이 우정은 상호 이익이 사라지면 끝날 수 있습니다. 3. 덕에 기반한 우정. 서로의 덕을 존중하고 도덕적 가치에 기반한 우정입니다. 이는 가장 고귀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우정은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을 존중하며 상호 성장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기반한 우정을 진정한 우정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이나 이익을 넘어 서로의 인격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덕에 기반한 우정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성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덕을 실천하고 중용을 유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실천적 지혜와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인간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을 제시합니다. 이는 도덕적 덕과 지적 덕을 통해 올바른 성품과 행동을 형성하고 중용과 실천적 지혜를 통해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덕에 기반한 우정은 이러한 윤리적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간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덕의 중요성과 중용의 개념을 다룹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다음 강의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